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국민의 의사결정, 즉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두 가지는 다수결 방식과 경쟁 방식,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수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그런데 경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제9장 경제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여러분은 이번에는 또 헌법 강의를 하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주 친근하게 여기고 또 관심이 많은 정치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꽉 붙잡고 그것을 지배하는 그 원리가 바로 헌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헌법은 이렇다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헌법의 구조는 이렇다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헌법의 구조가 이렇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정치 이야기로 가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헌법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 있고 헌법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우선 크게 둘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헌법의 구조를 아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헌법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해봅시다. 문제를 푸는 사람, 정치인인데 문제를 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정책을 성공시키는 정치인이 될 겁니다. 또 선거에 승리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헌법의 구조를 모르고 문제를 풀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책에 실패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고 선거에서 패배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헌법의 구조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은 다름 아닌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에서 어떤 가령 밀림에서 정글에서 맹수를 만났다. 그렇게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맹수를 따돌리거나 맹수를 제압하거나 어떻든 자기가 이겨서 자기가 갈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지요. 이 헌법의 구조를 안다 하는 것은 정치의 핵심이고 정치인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를 하는 사람 혹은 정치인이 헌법의 구조를 모른다고 하면은 국가를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왜 계속 실패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가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이유는 그가
헌법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정당이기 때문이고 또 그 바탕에는 그들이 헌법의 구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한간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들의 말처럼 자유한국당이 박근혜를 버렸기 때문에 그 박근혜를 죽인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더 성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무슨 당치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박근혜의 세상이 아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박근혜가 가령 박근혜라는 꽃이 지고 나면 새로운 꽃이 피고 새로운 넝쿨이 자라나고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그런 국가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가 죽었거나 문재인이 복수 정치를 하거나 그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우리 5천만 국민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쉼 없이 진보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곤 하죠. 이렇게 국민의 앞길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국민은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해결해야만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령 앞에 이야기했던 박근혜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들어보면 박근혜를 사랑하는 이만 이 문제를 풀어라. 국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들의 말이 옳은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러지 않습니다. 또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그 문제를 풀 사람을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만 풀어라. 그들에게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셈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은 문제를 풀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문제를 잘 풀기를 원하지요. 특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그 지지도가 높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안심하고 있는 모양인데 국민은 대단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자기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나가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할 것 없이 국민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고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령 대한민국 헌법을 손목시계에 비유를 한다면 우리의 헌법은 이 헌법 자체는 매우 좋은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시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숫자판은 비록 좀 조잡하지만
왜냐하면 이 숫자판 부분은 누구나 유리뚜껑만 열면 손을 댈 수 있어서 워낙 이 사람 저 사람 바꿔 끼워서 확실히 그것은 삼류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판 뒤쪽에 있는 시계 몸통만큼은 매우 진보된 형태로서 현재 이 지구상에서 아주 선두에 서 있는 그런 헌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시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죠. 지난 봄 그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능력으로는 이 시계를 도무지 읽을 수 없는 것이었던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우리가 시계를 보면 숫자로는 4개가 나와 있습니다. 3, 6, 9, 12 이렇게 있죠. 그런데 똑같은 3을 두고도 문재인이 그것을 15라고 읽으면 국민은 3이라고 읽고 문재인이 그것을 3이라고 읽으면 국민은 15라고 읽는 겁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이해가 되죠. 그 시침이 숫자 3에 가 있을 때는 그것은 3입니다. 그런데 분침이 숫자 3에 가 있을 때는 똑같이 3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15분으로 읽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국민과 박자를 맞추지 못해서 국민이 무엇을 보는지 같은 것을 읽어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고 헌법을 탓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초침은 멈춰서지 않고 휙휙 지나가죠. 그러니 능력이 부족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으로서는 한없이 힘겨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헌법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뜯어 고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스위스 시계는 아무나 고칠 수 없죠. 그것은 전문가, 실력이 있는 자만 고칠 수 있고 스위스로 보내서 고쳐야 하니까 그래서 고치는데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 헌법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풀지 못한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 아주 어색하고 발음도 힘든 이 용어가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들도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은 헌법의 구조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선 양극화 문제를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의 사람들은 IQ가 2자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아주 교만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접근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긴 세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 양극화 문제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고 쉽지 않은 이라기보다 인간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격차가 줄어들지 않느냐. 역시 IQ 2자리답게 세상 사는 것이 참 만만한 그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이 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돈 주기,
그 예로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저 돈 더 줄게. 이렇게 돈만 더 주면 되는데, 세금 걷어서 돈 주면 되는데, 여태까지 다른 정치인들은 이것을 왜 안 했을까? 우리만큼 잘나지 않아서 이것을 안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들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국민 A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 A에게 돈을 더 줄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돈을 더 얹어줬으니까 국민 A는 돈을 얹어주기 전보다 돈이 많아질 것은 분명하죠. 그렇게 국민 A에게 돈을 얹어주고 국민 A1에게 얹어주고 해서 국민 100명에게 돈을 얹어주고 국민 10만 명에게 돈을 얹어주고 이렇게 하면 얹어준 돈의 10만 배만큼 돈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가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 단위로 가계라고 부르는데 가계에는 돈이 많아진다. 10만 가구에 돈이 많아진다. 100만 가구에 돈이 많아진다. 그러면 국민이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소비할 것이다. 나와서 물건을 구매하고 돈을 쓸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성장 동력이 이렇게 마련이 되면 대한민국 안의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다. 어떻든 이런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입니다. 그것이 잘 될 것인가? 이미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왔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needs, N-E-E-D-S 하고 want, W-A-N-T-S 이 needs와 want라는 것을 다 포함하는 점에서 자유경제 질서의 국가에서 행하는 복지의 선을 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needs가 100% 다 들어가고 그리고 want가 한 30% 정도 들어간 이 want가 100% 들어가면 그때는 분배경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needs 100%, want 30% 정도의 이 복지 이것을 경제 규제 원리로 풀었습니다. 경제를 규제하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도 그 측면을 보면은 경제를 규제한 것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히려 두들겨 맞은 대기업은 가만히 있습니다. 똑같이 맞고도. 대기업은 가만히 있는데 중소기업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다시 찾아서 보십시오. 경제의 원리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경쟁 원리 이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경제 규제를 하는 그 원리는 당연히 경쟁을 규제하는 원리를 따르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장하성, 김상조 이들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중소기업이 비명을 지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이 비명을 지르면 잠시 후에 누가 또 비명을 지를 것이냐 대기업인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는 중소기업보다 더 규모가 작은, 더 경제적으로 열등한 그런 계층에서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될까?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죠. 그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대들이 IQ가 2자리여서 그렇다. 그대들이 헌법의 구조를 몰라서 그렇다. 장하성, 김상조 이 사람들은 경제학 교수 출신입니다. 헌법을 모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나마 법전을 살펴보고 하던 시대에는 헌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은 그때 아주 하늘 높이 떠 있어서 일반 법만 법정에서 주로 다뤘죠. 게다가 장하성, 김상조는 경제학 교수 출신에다가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그 시민단체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대기업을 증오의 눈길로 올려다보면서 대기업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하던 그러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모여서 백날 들여다봤자 왜 자기들의 경제정책이 안 되는 것인지 알아낼 도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음 정책도 어떻게 갈 것인지 뻔합니다. 다음 정책 당연히 그러면 좀 더 줄게. 아니 이번에는 좀 더 세세히 들여다보고 더 효과적으로 줄게. 이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가느냐? 다음에 더 악화되고 그 다음에는 더 악화됩니다. 이것을 두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좋은 것이다 하는 홍보를 연일 해대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지선다형 문제를 받고 거기에서 가장 옳은 답을 찾아라 하는 문제를 줬더니 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골랐죠. 그러면서 이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답을 골랐다. 1번부터 5번까지 사이에 분명히 답이 하나 있잖아.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답이 있는 곳에서 내가 골랐어. 내가 6번 고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고른 것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1번부터 5번 사이에 답은 분명히 한 개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무엇을 골랐는가 하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른 것이 지금 정답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한 3년 기다려봐.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답이 될 거야. 그러나 정답은 3년 기다려도 동일한 답이 정답이 되죠. 3년 기다려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선택한 오답은 여전히 오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지금 이 정책이 안 되는 것은 돈 줄게로 풀 수 없는 헌법 구조상 틀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헌법 제32조와 연결을 시켰을 것입니다. 헌법 제32조는 헌법
헌법 제32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것을 어떻게 풀었는가 하는 것을 쫓아가 봅시다. 그는 첫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소득의 문제로 풀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그러면은 소득이 증가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성장이 맞다. 따라가 보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바로 이것은 경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니까 여기에 무엇이 적용되느냐?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경제 민주화. 그러면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이니까 이제 어떻게 이것을 다루면 되느냐 하면은 정부가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국가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 그것이 헌법 제32조 제2항 후단을 보게 되면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바로 뒤에 오는 항목인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초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조문에서 제2항과 제3항은 서열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3항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한다. 그것이 아니고 정부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정한다. 그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서 경제민주화로서 정부가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아서 정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 중에서 어떤 국민을 찾아서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정부에서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헌법이 그것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결과가 나왔듯이 정부가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곳곳에서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는 국민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헌법은 이 문제를 민주주의 원칙,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아주 큰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류도 참 이상하게 꼬인 오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재자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독재자들은 대뜸 헌법 제119조 제2항으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것을 헌법 제32조 쪽으로 일단 가서 소득 문제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119조 제2항 쪽으로 갔다는 점에서 꼬여도 한참 꼬인 아주 특이한 오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 하려면 그러면 헌법의 구조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떤 개인, 그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정치적 세력,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이 진보할 수 있는 그 앞길에 있는 문제를 아주 빠르게 그리고 잘 풀어서 우리가 세계에서 앞서는 국가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진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인, 그런 정치 세력에게만 국민은 지지를 하고 박수를 보낸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